우리 또 특징이 뭔지 알아? 좀 흔들려. 그리고 내 등짝이 먼저 보여. 근데 편집을 안 해. 이게 뭐 어쩌라고. 귀찮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잠깐만 정리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할 겁니다. 봅시다. 첫 번째 포인트형. 포인트형은 언제나 리뷰. 알겠죠? 지난 시간 거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은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나눠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맞죠? 원래 내 스타일이 그렇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어차피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열일 때 이렇게 적용하고 함수일 땐 이렇게 적용하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 맞지?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고 했던 게 극한은 무엇이다? 상태의 추정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상태에 대한 추정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에서 눈에 보이는 녀석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녀석이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엇이라고 이끌어냈지?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0이 될 것이다. 그 다음 0분의 상수는 무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여기 들어가는 상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얘도 사실은 뭐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되는 건데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0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극한에 대해서 필요한 이론들을 지난 시간에 거의 2시간에 걸쳐가지고 일반 이론만 쌓은 거야. 맞지? 이제 오늘은 뭐냐면 뭐 포인트 0 해봤자 이거 덜렁이야. 그 다음 수렴과 발산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얘를 수렴이라고 불렀고 얘를 발산이라고 불렀는데 발산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도 있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도 있었고 그 다음 진동이라는 특이한 형태도 있었다. 근데 걔네들은 수렴하지 않으면 전체가 그냥 발산 한 군데 하나로 뭉쳐가지고 설명을 해도 무방하다. 맞죠? 그 다음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한 게 있었는데 그 극한을 이용을 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수렴 발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나눠서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수렴하는 경우에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결과적으로 함수상에서 x축만 표시를 하면 한 방향으로 가는 방향만 보게 되는 거야. 지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수열의 극한이 이 녀석이야. 알겠지? 그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라고 하는 것은 그치? 좌표 평면상에서 함수상으로 봤을 때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질 때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상수로 갈 때는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었지. 왜냐면 얘는 한 방향성밖에 없는데 좌표 평면에 의해서 얘는 함수를 하나 그려서 표시를 하면 여기 a라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c라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컨스탄트 상수 표시했으니까 c로 바꿨어. 그러면 얘가 왼쪽에서 c로 근접하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서 c로 근접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그 두 개가 일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수렴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기호화했을 때는 리미트 x가 c를 향해서 가는데 c보다 조금 작은 녀석. 그래서 무한소 0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리미트 fx 이렇게 표시를 했고 리미트 x가 c 플러스 제로 그지? 우측에서 올 때를 우극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선생님이 함수의 연속,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개념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줬지. 왜냐하면 그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개념이 함수 값을 구할 때 아니 함수의 극한 값을 구할 때 기본적인 요소로 사용이 되게 돼. 자, 여기 한번 보자. 수열의 극한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데 함수의 극한에서 사용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y는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좌표 평면상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밝히는 방법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단 일치해야 된다. 리미트 x가 a-0에서 올 때 fx라는 좌극한 값과 리미트 x가 a 플러스 0에서 오는 우극한 값이 일치해야 된다. 얘가 뭐 알파라는 값으로 일치한다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달려갈 때 fx는 이제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다 이거야. 맞지? 그런데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선 x가 a일 때 함수 값과 극한값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fa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그랬어. 그런데 왜 얘를 다른 데는 책을 보면 연속성은 3다운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극한의 기본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얘를 먼저 얘기하십니까? 왜? 극한 갖고 할 때 얘가 필요하거든. 연속 함수에서는 특정한 점을 향해서 갈 때 극한 값이 함수 값이랑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리미트 x가 1을 향해 달려갈 때 x제곱 플러스 1이다 이거야. 자, 2차 함수야. 2차 함수 연속이지. 끊기는 점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극한을 따질 때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연속 함수는 전제가 깔려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함수 값이 극한 값이니까 1 대입하면 2가 된다는 원리 때문에 미리 설명할 거야. 알겠어? 연속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자세히 할 거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 포인트만 잡아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잘 머릿속에 기억해주고 오늘 내용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부터 배워야 될 오늘 내용은 뭐냐면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 좀 편해요. 뭐냐? 플러스 무한대로만 가요. 알겠지? 우리 수열이라는 게 1항, 2항, 3항, 4항, 점점점 해가지고 n항 그 다음에 계속해서 커진다 해도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방향밖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 이론을 배울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녀석은 이 녀석 하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단지 이제 이게 n으로 바뀌고 얘는 무한대가 되고 아니 an이 되고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수열은 1.5항, 2.7항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문제 푸는 테크닉에선 그걸 활용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원칙대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편법이 아니라 원칙대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선 항은 1항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만 사용해서 항을 표시하게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함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는 되지. 점만 찍히는 거지. 그러니까 직선이나 곡선이 아니라 그래프가 나올 때 점만 찍히게 되는 형태가 보인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편의상 그냥 연결하기도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용 들어가니까 함수의 극한부터 한번 봅시다. 수열의 극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뭐 말 그대로 a, n이 항이 무한히 커질 때, n이 무한히 커질 때 어떻게 될지를 추정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것도 기억나나요? n, n제곱, n세제곱. n이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을 그 아래 차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잡지 못한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 함수는 일단 여기 전제부터 잠깐 얘기를 해주면 갑자기 다항 함수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한데 다항 함수는 절대로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말산이에요. 1차 함수 직선이죠.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하고 방향성은 반대가 되고요. 그 다음 무한대로 확장이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등차 수열을 설명을 하면서 늘 구조 분석을 해줬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배운 녀석은 그런 이론들에 기반을 해서 극한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똑같아요.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도 플러스 무한대로 끝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끝나요. 그 다음 3차 함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보면 홀수 차수는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근데 이게 작용을 하는 게 또 이렇게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잖아. 얘를 갖다가 그냥 y는 x라고 해볼게. 맞아?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x라고 해볼게. 그럼 얘한테 플러스 무한대를 넣어봐. 그럼 플러스 무한대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무한대가 그대로 나오지.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그대로 나오지.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근데 짝수 차수를 보면 그지? 짝수 차수는 y는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플러스 무한대의 제곱을 해도 플러스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을 해도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3차 함수도 홀수 차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끝나게 돼. 그럼 4차 함수는 같은 방향으로 끝나겠지. 알겠니? 이게 다항 함수의 특징이야. 그럼 다항 함수는 일단 어떻게 된다? 다항 함수는 어떻게 된다?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결국은 무한대더라. 근데 플러스 무한대냐 마이너스 무한대냐는 최고차항의 영향을 받더라. 근데 그것도 풀어내는 방법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를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돼.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쉽겠지. 알겠니? 그 다음 기본적인 지수함수. 예전에는 지수 로그를 배우고 나서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일단 요 정도 하고 바로 넘어가자. 일단 하면서 또 봅시다. 다음 함수의 특징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으로 넘어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해서 극한을 따지는 거라고 했죠. 맞죠? 근데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연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초가 되겠죠. 맞아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한 방향성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 얘는 직선이나 곡선으로 연결이 될까요? 안 돼요. 점들이 떡떡떡떡 떨어지면서 나열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편의상 선생님이 점으로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직선으로 나열을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도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수렴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an이 2분의 1의 n제곱인 경우. 자, 그래핑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1항일 땐 2분의 1, 2항일 땐 4분의 1, 3항일 땐 8분의 1, 점점점 하지만 아무리 작아져도 얘네들이 음수가 될 수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에서도 극한은 수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발산하는 경우는 발산의 예제를 한번 봅시다. 그죠? 발산의 경우는 조용히 와서 앉아.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발산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an 2의 n제곱. 그냥 공차수열 간단한 거 합시다. n 플러스 1. 자, 그런데 얘를 함수로 생각을 하면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그럼 1차 함수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만들라고 했고 그대로 따라 넣으면 돼. 물론 그래프를 그려봐도 알 수 있겠지. 맞아. 하지만 얘는 무한대로 가는 게 여기 들어가니까 무한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예제 보면 an이 2의 n제곱의 형태를 가질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커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8, 4일 때 16 쭉 하면서 올라가요. 쭉 하면서 이러고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보면요. 맞죠? 그 다음 또 하나 예제를 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진동 상태라고 합니다. 왔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도 일단 우리는 몇 가지 형태를 알 수 있냐면 수렴과 발산 그 다음
발산에서도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과 그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 존재할 수 있고 진동이라는 게 똑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필요한 걸 메모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